나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잊히지 않는 단 한 사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는 자랑이 아니에요. 병 없이 사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올해로 90살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길, 의술의 길을 걸은 지도 68년째다. 22살에 첫 진료를 본 이후 단 하루도 환자를 떠난 적이 없었다. 수만 명의 얼굴이 스쳐갔고, 누구는 눈을 감았으며, 누구는 다시 건강한 걸음으로 내 진료실을 나섰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다고. 나의 이름은 이은조. 나는 한의사이자 교수였고, 지금은 작은 동네 한의원에서 조용히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이 나를 흔든다. 내 삶에서 마주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실들, 이걸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나의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깊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뒤척이고 있다면 나의 목소리가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내가 처음 환자를 봤던 1957년, 그때는 장수라는 말 자체가 드물었다. 평균 수명은 겨우 52세 남짓, 70세를 넘기면 마을 잔치를 벌이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왜 이리 드물까? 나는 그 이유를 똑똑히 봐왔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관절이 아프면 그냥 놓아라 치부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병드는 것은 대개 습관의 결과라고.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86세의 할머니였는데 혼자 시장까지 20분을 걸어서 다녔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마당을 돌며 깊은 호흡을 하시던 분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따로 약을 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배운 시간이었다. 건강은 생활 속에 있다는 말이 실감났던 순간이었다. 반대로 50대 중반에 이미 당뇨, 고혈압,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겹친 남성 환자도 있었다. 그는 늘 피곤하다 했고, 잠이 오지 않아 밤마다 맥주를 마시고,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담배로 해소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병든 게 아니라 병들게 사는 중입니다. 나는 왜 인간은 늙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의학적으로는 여러 이론이 있다. 사용과 마모 이론, 즉 wear and tear, 그리고 텔로미어 이론처럼 세포 복제한계로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본 진실은 이렇다. 늙는 이유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것이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과식을 피하며 욕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운다. 그들은 늘 움직였고 늘 소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내게 누군가 묻는다. 교수님, 정말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매일 떠올리면 몸은 자연히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손주의 웃음이든 텃밭의 상추든
이웃의 인사든 상관없다. 이유가 있어야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삶이 된다. 이제 나는 나의 긴 여정을 조금씩 풀어보려 한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였다.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시간들. 당신도 생각해보라. 오늘 나는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직접 겪은 노화의 신호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배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들려주겠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수란 단지 오래 사는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면 좋겠다. 사람은 왜 늙을까?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던진 건 내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다. 환자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중 일부는 더 이상 내 진료실에 오지 않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를 느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약해지고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했다. 의학적으로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참 많다. 가장 오래된 건 마모 이론이다. 몸을 오래 쓰면 닳고 망가진다는 개념. 또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이론이다.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늙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텔로미어 이론이 주목받는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결국 노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론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반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80대 중반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다니던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첫 햇살을 받으며 호흡 명상을 했다. 교수님, 저는 매일 태어나는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해요. 그녀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텔로미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습관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또 다른 환자는 정반대였다.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늘 피곤하다고 했다. 그의 일상은 이랬다. 아침은 거르고, 출근길엔 커피 2잔, 점심은 배달 음식, 일할 때는 모니터를 보며 찡그리고, 퇴근 후엔 맥주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끝냈다. 그의 몸은 아직 젊었지만 그의 세포는 이미 노인의 것이었다. 나는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첫째, 그들은 자연을 따른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쉰다. 둘째, 그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다. 채소, 해조류, 생선, 콩. 셋째, 그들은 스트레스를 품는다. 억지로 피하지 않는다. 글을 쓰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걸으며 풀어낸다. 이 3가지는 내 책상 위 의학서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마음속 교과서에 새겨졌다. 노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어느 날 나는 93세 할아버지를 진료하게 되었다. 그는 고혈압도, 당뇨도, 관절염도 없었다. 놀라운 건 그가 내게 한 말이었다. 나는 내 몸과 매일 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가락이 무거우면 그날은 무리하지 않죠. 몸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주면 병은 오지 않더군요. 나는 그날 진료 후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우리는 과연 내 몸의 언어를 얼마나 들어주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내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오늘 당신 몸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쉬었고, 얼마나 움직였고, 무엇을 먹었는가? 그게 바로 노화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의사가 아닌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난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몸의 상태를 느낀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진다. 오늘도 살아있는가? 아니,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이 이해라면 나는 그날도 늙지 않은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선 내가 직접 겪었던 습관 하나로 병을 이겨낸 환자들의 이야기와 내가 실천 중인 생활 속 장수 비법들을 전하겠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오늘 당신 몸의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을 치료해왔다. 그런데 어떤 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았다. 진료를 해도, 침을 놓아도, 한약을 써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나의 처방이 부족한가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습관이었다. 어느 날 52세 남성 환자가 찾아왔다. 고혈압, 당뇨, 수면장애, 비만, 병이 4개나 겹쳐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운이 없어서 그래요. 집안 내력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병은 내력이 아니라 생활이었다. 그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밤마다 맥주 2캔을 마시고 잠들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담배를 피우고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홀히 다루면서 병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다. 혹시 하루 중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에게 숙제를 줬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나의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 달만 기록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다시 왔다. 몸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교수님, 도대체 뭐부터 바꿔야 하나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담배와 술입니다. 담배는 폐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혈관을 좁히고 뇌를 혼탁하게 만든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숙면을 방해하며 우울감을 악화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한 잔이 쌓여서 수명을 깎는다. 하이머, 그리고 또 하나, 짜게 먹는 습관이다. 소금은 적당히 필요하지만 과하면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손상시킨다. 나는 매일 국물까지 다 마시는 사람에게서 만성 신부전을 너무 많이 보았다.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내장에는 독이다. 그 다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막는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항상 말한다.
다리를 움직이면 뇌도 젊어진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수면이다.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겨우 눈을 붙인다. 그런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소진이다.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수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침실에서는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권하는 습관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적게 먹기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포만감은 행복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음식을 절반만 먹어도 몸은 충분히 돌아간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만 잘 쬐도 자연히 생성된다. 햇살 아래 산책하며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인간은 약으로 살지 않고 습관으로 삽니다. 약은 도와줄 뿐이다. 진짜 치료는 당신의 식사, 수면, 움직임, 생각 속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이다. 나는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한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다. 하루 20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도 정리된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움직였으며 언제 잠들었습니까? 그 대답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다음 회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순간들, 그리고 정신건강이 수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습관 중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함께 나눠보자.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을 치료해 왔다. 그런데 어떤 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았다. 진료를 해도, 침을 놓아도, 한약을 써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나의 처방이 부족한가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습관이었다. 어느 날 52세의 남성 환자가 찾아왔다. 고혈압, 당뇨, 수면장애, 비만, 병이 4개나 겹쳐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운이 없어서 그래요. 집안 내력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병은 내력이 아니라 생활이었다. 그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밤마다 맥주 2캔을 마시고 잠들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담배를 피우고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홀히 다루면서 병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다. 혹시 하루 중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에게 숙제를 줬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나의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 달만 기록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다시 왔다. 몸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교수님, 도대체 뭐부터 바꿔야 하나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담배와 술입니다. 담배는 폐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혈관을 좁히고 뇌를 혼탁하게 만든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숙면을 방해하며 우울감을 악화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한 잔이 쌓여서 수명을 깎는다. 하염. 그리고 또 하나. 짜게 먹는 습관이다. 소금은 적당히 필요하지만 과하면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손상시킨다. 나는 매일 국물까지 다 마시는 사람에게서 만성 신부전을 너무 많이 보았다.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내장에는 독이다. 그 다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막는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항상 말한다. 다리를 움직이면 뇌도 젊어진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파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수면이다.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겨우 눈을 붙인다. 그런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소진이다.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수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침실에서는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권하는 습관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적게 먹기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포만감은 행복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음식을 절반만 먹어도 몸은 충분히 돌아간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만 잘 쬐도 자연히 생성된다. 햇살 아래 산책하며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인간은 약으로 살지 않고 습관으로 삽니다. 약은 도와줄 뿐이다. 진짜 치료는 당신의 식사, 수면, 움직임, 생각 속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이다. 나는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한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다. 하루 20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도 정리된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움직였으며 언제 잠들었습니까? 그 대답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다음 회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드는 순간들, 그리고 정신 건강이 수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습관 중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함께 나눠보자. 90년. 내가 살아온 세월이다. 그리고 68년. 내가 의술과 함께한 시간이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진짜 장수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만났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도 웃었고, 어떤 이는 건강한 몸으로도 늘 불안했다. 나는 깨달았다. 삶의 질은 의학이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건강은 선택이며 장수는 습관이다. 몇 해 전 101세를 넘긴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 그녀는 치매도 없고 혼자 시장도 다녔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 탓 안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잘 웃었어요. 그 짧은 대답에 내가 쌓아온 수많은 지식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한 사람의 삶이 100권의 의학서보다 깊을 수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같은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살자.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환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제자를 위해. 하지만 진짜 건강은 나를 잘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았는가? 오늘 단 한 끼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 보았는가? 오늘 누군가와 웃으며 인사해 보았는가? 오늘 자신의 몸을 칭찬해 보았는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장수를 결정짓는 씨앗이다. 그것을 키우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도와주고 싶다. 병을 이겨낸 환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몸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문장을 당신께 남기고 싶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장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5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준 당신께 깊이 감사드린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 깨달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노인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제도 걷는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낸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수란 단어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당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